안녕하십니까. 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팽창밸브 두 번째 시간이고요. 193페이지에 갈로 5번 파일럿식 온도 자동 팽창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5번 파일럿식 자동 온도 조절 팽창밸브. 자, 여기서 우리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는 앞전 시간에 했었죠. 앞전 시간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팽창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증발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 여기 팬이 있겠죠. 팬이 이렇게 달려있는 증발기에 뭐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가문통이 연결이 돼요. 가문통은 뭐예요? 온도 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요 온도 센서에 의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가 조절된다. 그러면 뭐 증발기의 출구 온도가 낮아졌다. 낮아진다라는 거는 냉매량이 많은 거죠. 냉매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증발한다. 그러므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잠궈주는 거죠. 냉매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냉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열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살짝 열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 혼자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 해가지고 온도 자동 조정 팽창 밸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문통은 항상 증발기 출구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라는 거 머리에 딱 못 박아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파일럿식 밸브가 뭔지만 배워보면 되죠. 요 파일럿식이 뭔지 알면 파일럿식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 파일럿식이 뭐냐 한번 알아보면요.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밸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게 핸들입니다. 핸들이고 요 핸들의 축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게 밸브 디스크예요. 밸브 디스크. 그리고 밸브의 몸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밸브를 그리는 겁니다. 밸브. 자, 이게 무슨 밸브예요? 가장 흔히 쓰는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라고 돼요. 그래서 요 밸브 디스크가 문처럼 생겼다고, 댐에 있는 그 수문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게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요 밸브 디스크가 위쪽으로 상 열리면서 유체가 통과를 해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잠그면은 요 밸브 디스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유체를 차단시켜 줍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이트 밸브. 다른 말로는 슬루스 밸브라고 돼요. 다른 명칭으로는. 그래서 게이트 밸브 또는 슬루스 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소형일 경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뭐 한 20A, 뭐 25A 요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구경이 파이프가 한 100A 정도 됐다. 100A 정도까지 높아졌다. 엄청나게 커지죠. 게이트 밸브 자체가. 이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 핸들도 엄청나게 커져요. 핸들이 큰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힘이 많이 드니까. 밸브 구경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 핸들을 돌려야 하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100A까지는 내가 어쨌든 두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밸브 핸들을 어쨌든 두 손으로 돌릴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 500A 정도까지 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뭐 한 10명 붙으면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므로 요 100A, 500A 이상 올라가게 되면, 뭐 기준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파이프가 엄청나게 커졌을 경우, 요 밸브가 엄청나게 커졌을 경우에 사람의 힘으로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파일럿식으로 제작을 해줘. 파일럿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요거 밸브는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 즉 여기가 공급처라고 칩시다. 오일을 공급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팽창 밸브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파일럿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파일럿식
요것만 이해하면 요게 그냥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 밸브,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게이트 밸브라고 칩시다. 이렇게 게이트 밸브 한 500A 정도 된다. 엄청나게 크다.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렇게 배관을 연결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뭐 오일 탱크를 연결해서 요렇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급처에다가 오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 손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동작을 안 해요. 못 돌리겠어. 너무 커가지고. 그러므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장치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파일럿 밸브를 설치해요. 파일럿 밸브를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균합관을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밸브 쪽에 외부 균합관. 자, 왜 이렇게 설치해 주느냐 하면은 요게 손으로 우리가 조작을 못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파일럿 밸브가 유압을 공급해 줍니다. 즉 오일 탱크에서 오는 오일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녀석이 오일을 여기 위에 흘려준단 말이에요. 오일을 보내줌으로써 밸브 시트, 아니 밸브 디스크를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예요? 그러면 유압식 밸브가 되는 거예요. 유압식. 게이트 밸브지만 유압식 밸브가 되는 거예요. 유압에 의해서 작동이 되니까. 우리 사람 손힘보다 유압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뭐 유압 크레인도 있고 그런 이제 유압을 이용해서, 이 덩치가 크니까 사람 손의 힘으로는 도저히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럿 밸브를 설치해서 유압에 의해서 밸브 디스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파일럿식입니다. 그리고 외부 균합관은 왜 달아주느냐? 작동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고압의 유압이 공급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압력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요 외부 균합관에 의해서 요 양쪽에 압력을 맞춰주는 형식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파일럿식은 우리가 사람이 수동 조작을 하기에는 힘이 붙일 때, 뭐 유압이라든가 공기압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브를 조정해주는 장치. 그게 뭐다? 파일럿식이다. 파일럿 밸브. 요게 파일럿 밸브입니다. 그래서 뭐 유압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공기압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팽창 밸브에서는 뭐를 쓸까요? 오일을 보낼 때는 오일 탱크에서 나오는 오일을 사용했는데, 팽창 밸브일 때는 당연히 공급되는 냉매의 압력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겠죠. 그게 파일럿식 자동 온도 조절 밸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파일럿식만 이해하시면은 파일럿식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기일 경우 냉매가 공급된다. 냉매. 그래서 냉매의 압력에 의해서 밸브 디스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밸브, 팽창 밸브를 움직여 주므로 냉매를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 파일럿식은 어디 쓰는 거예요? 대용량 장치에 쓰는 거죠. 사람이 소형일 경우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데, 대형일 경우 덩치가 커지니까 조작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대형 장치에 사용이 되는구나, 파일럿식은. 요 자체가 파일럿 장치입니다. 파일럿 장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치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앞에 파일럿식이 붙는 거예요. 파일럿식 자동 온도 조절 팽창 밸브. 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줄만 끊고 넘어가자고요. 갈로 5번에 파일럿식 온도 자동 팽창 밸브 파일럿 TV 해서 나오죠. 대형 냉동 장치에서, 자, 대형 냉동 장치에 쓴다 했습니다. 보통의 그 뒤에 줄 다 꺼주세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한계가 있어 냉동 능력 R12의 경우 100에서 270RT 엄청 크죠. 정도의 대용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밸브로 주 팽창 밸브와 파일럿을 조작한 형태의 밸브이다. 그래서 밑에 뭐 작동 원리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도 참고해보시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플루트식 밸브,
뭐 슬러시에서 부자식 돼 있죠.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갈로 6번. 플루트식 밸브. 그리고 요게 부자식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 플루트 밸브는 플루트가 뭔지 그것만 알면 돼요. 플루트가 즉 부자입니다. 부자.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자, 플루트식 해서 요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여기 보이는 동그란 장치 있죠. 하얀색 동그란 장치. 요 녀석을 플루트 또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내부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요게 플루트가 되고, 그리고 요 플루트의 상, 하 운동에 의해서 밸브가 닫혔다가 뭐 열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요 밸브 시트 보이시죠? 밸브 디스크가 밑으로 닫히기도 하고 위로 열리기도 하면서 유체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플루트 밸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 그냥 집안에서 가장 찾아보기 쉬운 게 화장실에 좌변기 있죠. 좌변기 뒤에 뚜껑 딱 열어보시면은 요 플루트가 있어요. 플루트가. 그러면 요 플루트 도대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됩니까? 자, 우선은 그림 제가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플루트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조 또는 뭐 팽창 밸브 등, 팽창 밸브도 만액식 팽창 밸브에서 주로 쓰고요.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플루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플루트가 요 동그란 게 플루트 또는 부자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해서 밸브에 연결이 됩니다. 밸브에. 자, 밸브. 뭐 요 게이트 밸브처럼 그려볼까요? 게이트 밸브에 디스크를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물이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좌변기 생각하세요. 좌변기에 물이 차 있고 유체가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요 플루트가 예를 들어서 유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칩시다. 유량이 올라갔어요. 그럼 요 플루트 안에는 공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튜브 있죠. 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유량이 증가하면은 수면에 의해서 얘가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플루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 축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요 축에 디스크를 조금 작게. 자, 요 축의 지렛대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디스크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량이 많을 때는 디스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딱 잠궈버리죠. 그럼 유량 공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유량을 줄여봅시다. 유량을 줄여볼게요. 유량을 이렇게 줄이면은 플루트가 유면 위에 수면 위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플루트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요 지렛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던 시트는 지렛대에 의해서 쑥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디스크를 열어버리니까 다시 유량이 많이 공급된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플루트 또는 부자 요렇게 부릅니다. 명칭을. 그리고 요 플루트라고만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왠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 플루트의 움직임에 의해서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플루트식 밸브다. 그리고 요 녀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냉동기에서 어디 많이 쓴다? 만액식에 많이 쓰인다. 만액식. 근데 요 부자 자체가 고압용은 아니에요. 압력을 줘버리면 얘는 쉽게 탁 부서져 버려. 플라스틱 재질에 안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엄청 가볍죠. 그러므로 만액식에 쓰지만
저압용에 많이 씁니다. 저압용. 저압 만액식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만액식에 사용하는 이유는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요 안에 있는 물의 양 또는 냉매의 양에 의해서 부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액식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건식에는 쓸 수가 없겠죠. 유량이 없잖아요. 유량 뭐 냉매량 요런 수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잘 깨지기 때문에 저압에 쓰인다. 이렇게 개념을 딱 가지고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책 보고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플루트식 밸브 부자식 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만액식 증발기, 저압 수액기 등의 액면 제어에 널리 사용이 되며, 제가 앞에서 설명 다 드렸죠. 그 뒤부터 줄 쭉 그어주세요. 증발기와 통에 있는 플루트실 내의 부자의 부력에 의해, 자, 요 녀석이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유량이 감소하면 밑으로 가고 유량이 올라가면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함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 만액식 증발기 또는 수액기 내의 냉매 액면을 감지하여 부하에 알맞은 냉매를 공급하는 유량 제어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요게 내용이 다입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줄 꺼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크게 볼 부분은 앞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플루트식은 어디 쓴다? 저압 만액식에 많이 사용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를 쓴다? 플루트, 부자. 즉 같은 거 플루트를 쓴다. 부자를 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루트 밸브랑 부자 밸브랑 같은 거였구나.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그 밑에 저압측 플루트 밸브 해서 기역, 용도, 부하 변동에 대응하여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저압측 냉매, 즉 증발기 속에서 일정한 액면을 유지하는 일을 하며 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액식 증발기에 쓴다 라고 했죠. 만액식 증발기 또는 액펌프 방식의 저압 수액기에 많이 사용한다. 까지 줄을 좀 꺼주시고, 그 밑에 건 뭐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그림은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쭉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고압측 플루트 밸브, 저압측 플루트 밸브는 저압용에 사용되고, 고압측 플루트 밸브는 저압용보다 조금 압력이 높은 곳에 사용을 한다. 요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 보시면은 줄 거 주세요. 주로 터보 냉동기의 고압 냉매 액관에 설치되어 고압측 냉매량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까지만 줄 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압측 플루트 밸브는 액면 유지용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압 플루트식 밸브의 특징에서 고압측 냉매량의 높이, 즉 줄 거 주세요. 액면에 의해 작동된다. 왜? 플루트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액면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자, 그 다음 니은 줄 거 주시고, 플루트실 상부에 불응축 가스를 배제시키기 위해 에어벤트를 설치한다. 요것 좀 중요해요. 요것도 일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요 플루트실, 요 박스 상부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밸브를 설치한대요. 무슨 밸브? 에어변이라고도 하고요, 에어벤트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선생님 도대체 왜 설치합니까? 이거 좀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 유면이 있고 이렇게 플루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 요 위 냉매라는 거는 항상 불응축 가스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플래시 가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불응축 가스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즉 못 쓰는 가스들이 요 상부에 가득 차잖아요. 상부에 가득 차버리면은 어떻게? 상부의 압력이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하부의 압력은 상부보다는 좀 낮겠죠. 상부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유면에 의해서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요 액이 늘어나면 요 위에 압력이 높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뜨지를 못해요. 부력보다 압력이 더 세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부자가 눌려버리면서 어떻게? 얘가 지역할을 못하죠. 이렇게 떠올라줘야 되는데 위쪽 불응축 가스의 압력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면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불응축 가스를 배제시켜 주기 위해 뭐를 설치한다? 이 에어벤트를 설치하는구나.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니까 니은 줄 좀 꺼주시고, 그 다음 쭉 밑에 내려가면 리을 에어벤트 해서 나옵니다. 에어벤트.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줄 다 꺼주세요. 플루트실 상부에 불응축 가스가 고이면 압력이 높아 플루트가 뜨지 않아 냉매의 유입이 잘 안되므로 이것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불응축 가스 배제용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플루트 스위치와 전자밸브의 이용에서 나오는데, 자, 요 밸브가 뭘로 바뀐다? 자, 요 플루트랑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S라고 쓰고요. 요거를 조금 기호로 쓸게요. 이렇게 있으면 S라고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도 읽고 전자밸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자밸브랑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플루트가 위아래로 뜨면서 전기를 이쪽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빼주면서, 그럼 시트가 열렸다 닫혔다, 밸브 디스크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유량을 조절시켜준다. 즉 전자밸브랑 V라고 쓸게요, 약자. 그 다음 플루트 밸브를 결합시켜 놓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플루트 스위치와 전자밸브에 이용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상태. 아까는 뭐 아날로그였다면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읽어보면은 플루트 실내의 냉매 액면에 따라 줄 꺼주세요. 플루트가 상하로 움직여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로 냉동기의 정기적 액면 제어 장치로 많이 사용된다. 그것만 줄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은 그냥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에 파일럿 플루트 밸브. 파일럿식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플루트가 덩치가 예를 들어 커졌다. 그러면 요 녀석도 파일럿식으로 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줄 꺼주세요. 대용량 만획식 증발기. 항상 대용량이 쓴다 라고 했어요. 파일럿식은 대용량 만획식 증발기에서 플루트 밸브 한 개로 용량제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체의 힘을 이용해 파일럿 주팽창 밸브를 작동시켜 용량을 제어하는 방식에 사용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전자밸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루트는 치워버리고, 자, 요 전자밸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전자밸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밸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자밸브는 항상 위쪽에 전기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코일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별도로. 그래서 요게 S라고 쓰고, 그냥 솔레노이드 전자석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밸브 디스크가 여기 밑에 설치가 됩니다. 밸브 디스크가 여기 밑에 설치가 돼요. 그럼 이 디스크를 움직여주면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겠죠. 근데 이 밸브 디스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위에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코일이 설치가 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도 코일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콘센트가 연결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돼지코 같은 거. 돼지코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로 그냥 전기 판넬에다가 연결해서 우리가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여기에다 220V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요 전자석,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전자석이 자성을 띱니다. 자성을 띠면서 요 밸브 디스크가 그 자석에 의해서 위로 탁 당겨져요. 근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 특징을 잘 보세요. 아까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손으로 조절하면서 반만 열어줄 수도 있고 다 열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잠글 때도 반만 잠궈줄 수 있고 많이 잠궈줄 수도 있어요. 즉 유량 조절이 가능해요. 반만 잠궈주면은 유체의 흐름이 반만 흐르고, 그 다음에
다 잠궈버리면 차단이 되고 이런 형식이죠. 근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석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켜지면 얘가 예를 들어 ON 되잖아요. ON 되면 시트가 완전히 위쪽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그럼 유체가 계속 통하겠죠. 100%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전기를 오프 시켜요. 오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 디스크가 바로 그냥 끝까지 내려와서 닫혀버립니다. 요런 형식이어서 요런 형식으로 작동이 돼요. 즉 유량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반만 닫아주면 유량이 반만 흘러갈 텐데 이 녀석은 항상 완전히 열리던가 아니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의 특징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를 때는 솔레노이드의 특징이 뭐냐, 온오프 제어 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온오프 제어를 다른 말로요, 이위치 제어라고 해요. 이위치 제어.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석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온오프 제어라고 하는구나. 완전히 열렸다 완전히 닫히니까. 그 다음에 그 온오프 제어밖에 안 되니까 위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 위치 제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7페이지 돌아가서 전자 밸브, 플루트 밸브에 포함된 전자 밸브네요. 전자 밸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 거 주세요. 전자 밸브는 이위치 제어 또는 온오프 제어라고 하며 전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밸브의 궤도를 개폐하는 밸브이다. 전자석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기작용. 자기작용이 전기 넣어주면 자석으로 변하고 전기 끊어주면 다시 원위치. 요게 자기작용이죠. 자기작용에 의해서 개폐되는구나. 열릴 때는 확실히 열리고 닫힐 때는 또 확실히 닫히는,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구나 해서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특징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요. 냉동장치의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다. 그 냉동장치에선 거의 필수적으로 써요. 그 다음 전자 밸브 앞에 여과기를 설치한다.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끔. 그 다음 정기적인 조작에 의해 밸브를 자동적으로 개폐한다. 전기를 넣어주던가 빼주던가 자동적으로. 그 다음 압력 스위치, 온도 스위치 등과 결합시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에 플루트 밸브랑도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용도로 사용돼요. 온도 조절 밸브랑 사용을 하게 되면 냉동기 온도가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얘를 끊어줌으로써 유체가 흘러가지 않게끔 막아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압력 스위치도 같은 거겠죠. 유체가 흐르지 않으면 센서에 의해서 어차피 압축기가 정지돼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에 따른 용량 조절이 어렵다. 말씀드렸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반만 열면은 유량이 반만 지나가요. 근데 얘는 항상 완전 열렸다가 완전 닫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따른 용량 조절이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형 장치에서는 직접 자동식 전자 밸브를 설치하고 대용량의 경우 파일럿 전자 밸브를 설치한다 해서 거의 밸브가 커지게 되면은 파일럿식으로 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럿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용도 나오죠. 용도도 이렇게 똑같이 묶어주시고, 용량 조정. 자, 용량 조정. 이 용량 조정 어렵다고 했죠. 게이트 밸브는 반만 열면 유량이 반만 지나가는데 이 녀석은 완전 열리니까. 근데 용도에 보면 용량 조정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용량 조정을 하는 걸까? 그 뒤에 이제 갈로에도 잘 나와 있는데, 갈로에 뭐 한번 읽어본다면 고속 다기통 압축기의 부하 경감 장치용으로 쓴다. 그러면 고속 다기통용에서는 요 녀석이 용량 조정도 가능하구나. 고속 다기통 뭡니까? 기통이 많은 거. 기통이 많은 압축기를 우리가 고속 다기통이라고 했어요. 그럼 냉매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주간을 먼저 그릴게요. 냉매가 요렇게 통과한다 라고 했을 때 요게 흡입 배관이고 요게 토출 배관이다 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빨간 게 토출 배관이다, 요렇게 나간다, 얘는 요렇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를 각각에 요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흡입 배관 쪽에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 S라고 적어둘게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해 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부하가 감소했어. 부하가 감소하면 고속 다기통은 당연히 부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냉매 요령이 적어져야 되겠죠. 그때 요거 두 개 잠궈버리는 거지. 요거 두 개 잠궈버리면은 이쪽으로 냉매가 안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압축기는 두 개만 도는 형식이 되는 거죠. 즉 4개를 쓰던 거를 2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2개를 잠궈버리면. 그러면 부하가 감소했을 때 유량 조정이 가능하구나. 또 부하가 늘어나면은 뭐 1개씩 열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용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만? 고속 다기통일 경우에만. 다른 곳에서는 어려워요. 밸브는 완전 열리고 닫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용도에서는 용량 조정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 온도 제어. 요거는 온도 조절기랑 같이 묶어버리면 온도 제어 되겠고, 액면 조정 앞에서 했죠. 플루트 밸브랑 연결하면은 액면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리퀴드백 방지돼 있는데 요건 갈로 읽어보시면 액관에 부착하여 압축기 정지 시 액 공급을 차단한다. 리퀴드백을 방지해준다. 액이 압축기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요걸 탁 잠가버리는 거지. 그럼으로써 리퀴드백을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6번 온도식 액면 제어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간혹 출제되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만 조금 알고 지나가자고요. 온도식 액면 제어. 온도 자동 팽창 밸브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요 녀석은 그 히터가 설치가 됩니다. 히터가. 근데 히터가 도대체 왜 설치될까? 그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한번 읽어보면 감온부는 약 15W 정도의 저용량 전열 히터를, 자, 히터 들어가죠. 전열 히터를 감온통에 감아 만든 액면 감지통에 의해 밸브를 개폐하는 방식으로 만액식 증발기 액면 제어 방법으로 사용된다. 줄 꺼주시고,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확한 동작을 위해 전열 히터를 감온통에 감아놓은 형태이다. 해서 요 온도식 액면 제어, 이거는 TEV,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TEV 팽창 밸브, 즉 온도 자동 팽창 밸브를 어떻게 만액식 증발기에서 사용할 때 감온통이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준다? 전열 히터. 요거를 설치해 주는 것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짜리? 15W짜리. 그럼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림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에도 있어요. 198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칠판에 그리려니 힘들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TEV죠. TEV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가 되는 거고, 자, 요거 그 다음 요게 감온통이겠죠. 감온통. 여기 설치된 감온통. 근데 이 감온통이 어디 있어요? 요 만액식 증발기에 수액기 있단 말이에요. 저압 수액기에. 저압 수액기 안에 감온통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저압 수액기라는 거는 요 안에 요거 요 저압 수액기라는 거는 항상 저온이겠죠. 저온. 극저온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는. 그렇다 보니까 감온통만 딱 설치해버리면은 감온통은 계속 저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온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할 못하는 거지.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냉매 부족하구나. 냉매 좀 더 넣어줘.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냉매 많다. 좀 닫아라. 해야 되는데 이게 저압 수액기 내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계속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온통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 히터라고 돼 있죠. 이거 좀 히터라고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히터가 설치됩니다. 얼마짜리? 15W짜리 히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저온으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요거를 추가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거겠죠. 증발기 요 그림을 추가적으로 완성을 해보면 증발기의 코일이 요렇게 지나가다가 요쪽에 상부 쪽으로 딱 연결돼 가지고 이쪽으로 증발하고 나서 요쪽에 이제 상부에 기체 냉매는 압축기 쪽으로 공급이 되는 형식, 만액식이죠. 그 다음 하부의 액냉매는 다시 증발기로 재순환해 가지고 증발되는 형식이다. 요게 만액식 증발기 할 때 배웠습니다.
그 단지 요 감원통이 만액식 증발기 내부에 있다 보니까 히터를 설치해 가지고 감원통을 좀 더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게끔 한 장치가 뭐다? 온도식 액면 제어 TV랑 전열 히터를 결합한 형태. 요겁니다. 요거. 간단하죠?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제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아래 그림에서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감원통 부착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죠. 자,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TEV입니다. 이 녀석은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자, 팬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감원통이 이렇게 나와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요 감원통의 위치는 제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증발기의 출구 측 가장 가까운 곳. 그럼 문제에서 보기가 여기 가운데 한 개 1번, 그럼 여기 2번, 그리고 뒤쪽에 트랩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트랩이 존재해서 이쪽이 3번, 그럼 이쪽이 4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디에요? 2번. 답은 2번이구나.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만액식 증발기에 사용되는 팽창 밸브는 만액식 액이 많기 때문에 액면을 측정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 당연히 플루트 밸브죠. 근데 플루트식은 어디 고압용에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저압식 플루트 밸브다 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냉매가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변하는 것은 단 이론상의 표준 냉동 사이클일 경우, 자, 요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교축 현상이죠. 교축 현상이 일어나면은 PT가 감소하고, 그 다음 엔탈피 H는 일정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선생님 온도 압력 변하네. 엔탈피는 어떻게? 엔탈피는 변하지 않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엔탈피는 일정하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거는 온도 압력밖에 없습니다. 얘들만 낮아지잖아요. 그러므로 답은 3번 압력과 온도. 자, 다음 그 밑에 4번 팽창 밸브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중 관계가 없는 것은, 뭐 읽어보면은 보기 한번 볼게요. 관의 두께, 냉동기의 냉동 능력, 사용 냉매량의 냉매의 종류, 그 다음 증발기의 형식 및 크기 나오는데요. 관 두께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냉동기의 2번 냉동기의 냉동 능력 보시면은 냉동 능력이 크면은 당연히 팽창 밸브 큰 거 사용해줘야 되고, 그 다음 냉동기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팽창 밸브 작은 거 써야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용 냉매의 종류, 암모니아 쓰냐 프레온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팽창 밸브의 종류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증발기의 형식 및 크기, 요 증발기 크냐 작냐, 냉동기 크냐 작냐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증발기가 크든 작든 당연히 팽창 밸브가 관계가 있구나. 크면은 큰 거, 작으면 작은 거 관계 있다. 그러면 아닌 것은 1번 관의 두께가 되는데요. 관의 두께라는 거는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쪽에 요 사이즈잖아요. 요 사이즈, 요 두께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관의 크기 또는 관의 길이 막 길다, 요런 거는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길이. 관이 크냐 작냐, 그럼 크면은 큰 팽창 밸브, 작으면 작은 팽창 밸브 써줘야 되고, 관이 기냐 적냐에 따라서 팽창 밸브의 용량이 큰 걸 써줘야 되냐 작은 걸 써줘야 되냐, 요런 게 관계가 있는데, 근데 뭐는 관계없다. 요 관의 두께, 요 두께. 관의 두께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크기랑 길이는 관계가 있어요. 두께는 관계가 없다. 답은 1번. 자, 다음 5번 문제. 냉동장치에서 압력과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량을 조절해주는 것은, 자, 압력과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해주는 것은 당연히 팽창 밸브겠죠. 앞에서 배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팽창 밸브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4대 구성 요소 끝난 거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고, 그 외적으로 냉동장치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 동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